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출발 당신의 계장 전략의 기계 달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 아침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전날 해외 증시 시황을 정리해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계정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모듈 다 하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 겹치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회 달인 박노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달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장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실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박스경제증권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는 황금로브 세력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게 황금로브 세력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황금로브 세력 검색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해서 수급을 포착해서 급등할 종목을 고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9시 장 시작하부터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종목이 얼만큼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바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입 전에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에서 지표, 분석 점수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종목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시황에 앞서서 우리 노란톡방 통해서 달성한 6월 5주차까지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6월 5주차까지 수익률인데요. 자, 일단 단타로는 한 23종목 정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는데 한일사료가 10.1%, TS 인베스트먼트 9.8, 휘림로프트 8.5, SH에너지화학이 7.7, 녹십자 MS가 7.5, SDN이 7.3, 광림이 7.2, 슈박스가 6.7, 파일약품이 6.7, 그다음에 신라섬유 6.4, CI테크 5.9, 모다이노칩 5.7, 한일화학 5.4, 아남전자 4.4, ABL 바이오 4.2, 이수앱치스 4.0%, 그다음에 제동전기 3.8, 이화전기 3.8, 신송홀딩스 3.7, 한국카본 3.5, S에너지 3.2, 윙이푸드 3.2, 대성에너지 2.9%까지 해서 총 131.5%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으로는 16종목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우린 PTS가 80%, 미코바이오메드 64%, HLB 생명과학이 54.1%, 한창이 53%, 네온테크 45.4%, 노을이 34.5%, 미코바이오메드가 30.3%, 두 번 진입했죠, 미코는. 한일단조 28.8, 신화콘텍 27.3, 세아메카닉스 23.8%, 그다음에 SDN 23.2, KG ETS 23.1%, EV 첨단소재 13.7, 대성산업 13.3, 연풍재지 12.8, 시너지 이노베이션 11.6%에서 538.8% 수익을 달성해서 최종적으로 670%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저번 5월 달이나 그
그 전달 4월 달에 비해서 수익이 조금은 저조하죠. 거의 다 1000%를 넘었었는데 이제 거의 6월 막바지 거의 끝날 쯤인데도 670% 정도의 수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6월 달이 굉장히 어려운 달이었던 게 이 수익률이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는 수익을 달성한 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6월 달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마디 하자면 현재 주식시장 뭐 어제는 조금 올랐죠. 어제는 수익이란다. 코스피 지수도 좀 올랐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하락 장세입니다. 어차피 지금 외인들이 매수하는 게 개미들 끌어들이려고 지금 매수세가 지금 강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하락 장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개인들이 들어왔다 싶으면 다시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 매도 칠 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테마성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고요. 뭐 테마성 종목들밖에 움직이진 않습니다. 우량주, 시총 상위주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게 확실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홀로고 세력 검색 시스템으로 상승 종목들을 철저한 매수 신호로 단타 트레이닝 하는 것만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전일 해외 쪽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내구재 수주가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에 지난주에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2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 0.2% 하락한 31,438.2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63포인트 0.3% 떨어진 3,900.11을 기록했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3.07포인트 0.72% 밀린 11,524.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세장에 진입한 이후 지난 17일 저점 이후 7% 이상 반등했고 나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9%가량 올랐습니다. 상대 지수는 지난주 기술적 반등에 4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이번 주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5월 미국 내구재 수주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서 경기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5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19억 달러 0.7% 증가한 2,672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2% 증가보다도 많았으며 전달 증가율 0.4% 증가보다 높아졌습니다. 지난 5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도 월가 예상과 달리 상승했는데요.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한 99.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0% 하락과 상반된 흐름입니다. 하지만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7.7로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수는 재료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요. 지수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수치는 5월에 마이너스대로 진입한 이후 6월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 신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가 후퇴한다는 신호가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12개월 내 그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직면할 위험이 40%로 높아졌다고 밝혔는데요. S&P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1.6%로 하향했습니다. 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죠.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5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근원 PC 가격 지수 상승률은 3개월 연속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세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주가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트그룹이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보다 4,700에서 4,200으로 수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시트는 앞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주가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 즉 약세장에서의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이건 여전히 지수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 중에 이미 소비재, 통신, 자재, 기술, 금융, 부동산 관련주가 모두 하락했고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 관련주만이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는 소식에 10% 이상 하락했고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대리 자문사가 스피릿 주주들에게 프런티어 항공의 인수 제한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의 주가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로빈후드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14%나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촉매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CNBC에 시장을 움직일 명확한 촉매제가 없다라며 이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약세장 랠리에서는 주가 흐름이 너무 과매도됐고 너무 부정적이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며 그러나 이는 스스로 랠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라텍사스의 채권 리서치 대표도 CNBC의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기대가 높아지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연말까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더 오르게 된다면 모든 베팅이 백지화되고 변동성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6.3%로 전일의 83.8%에서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0.282포인트 1.03% 하락한 26.9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럽 주 증시는 27일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69% 상승한 7,258.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30 지수는 0.52% 오른 13,186.07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43% 하락한 6,047.31로 각각 장을 마감했고요. 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0.16% 오른 3,538.88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을 재평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유럽 증시는 대체로 상승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통화 긴축 선호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시기상조라 언급하자 시장의 공포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중국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88% 오른 3,379.19포인트에 마쳤고요. 선정 성분 지수는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상업관 지수는 각각 1.1% 그리고 0.22% 올랐습니다. 이날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증시를 견인했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된 가운데 방학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 관광 수요가 늘어나자 면세점을 비롯한 소비주가 급등했고 대표적으로 중국 중면의 주가는 장중 한때 7%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날 중국 상해 선전 증시에 순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72억 6,5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97% 오른 배럴당 109.5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1.93달러 오른 배럴당 115.09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G7 정상회담에서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데다가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가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 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G7 국가들은 이날 독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출가에 대한 상한제 부가 제재안을 합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최고가를 정해 이보다 비싸게 사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인데요. 제재를 당하는 측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이라는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는 수입 금지를 내리는 내부 단속용이었었는데요. 이번 가격 상한제는 전 세계 GDP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일본의 G7이 자국이나 소속된 블록이 아닌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관해 제재 성격의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제2란 제재 때와는 달리 러시아산 석유를 사도 좋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EU 회원국도 금수가 실제 행해지는 연말까지 상한제 조건 아래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우디 등 다른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석유가 다시 이전 규모로 회복되면 세계 석유 수급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가스에 원유까지 러시아는 이제 전쟁 자금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더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서상영 미래에셋 증권연구원은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통과될 경우에 러시아산 원유가 공식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 전일 해외 시향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당신의 계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모두 단순히 아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 없애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계달인 방도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계달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장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시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박스경제증권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제 교육, 오늘 고급 매매 기법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부에서 고급 매매 기법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육, 고급 매매 기법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추세라고 하죠. 추세라고 하는데 일단 추세라고 하는 건요. 주가가 움직이는 주된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일정한 추세가 잡힌 주가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라고 하면 이전 저점을 연결해서 그 기울기가 우상향인 것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조정의 폭과 기간이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월해서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때고 이후 세기가 약해져서 상승 추세선이 하락 붕괴되면 청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정고점을 연결해서 그것이 우하향하는 것으로 하락폭이 크고 반등폭은 약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건 매도 우위로서 매수세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이라면 섣불리 저가 매수에 뛰어들지 말고 시장이 나아질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좋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정고점을 돌파해 나간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상승 N자형 파동을 그리며 크게 오르고 약하게 조정을 받으며 지속적인 고점을 높여가는 건데요. 추세의 멈춤은 이전 고점의 돌파 여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고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매수세가 없거나 강한 매도 세력이 등장해서 상승에 제동을 건 거고요. 이는 곧 매도세가 강화될 거라는 뜻입니다.
상승 추세 중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추세성을 이탈한다면 주가를 살피면서 청산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반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한번 무너진 추세선은 그 자체로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 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림을 하나 보면요. 자, 그림과 같이 상승 추세는 큰 상승 후에 작은 조정을 주고요. 다시 큰 상승을 하던 파도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히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를 알아봐야겠죠. 자, 반대로 하락 추세는요. 주가의 저점을 계속 붕괴시키는 건데요. 매도세가 강해서 반등이 약한 시장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기 전까지는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매물이 모두 사라져야 하락 파동도 멈춘다는 거예요. 하락세를 멈춤은 이전 저점의 붕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 저점이 사수되었다면 더 이상의 하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매수세에 가담하면 안 되고요. 투자 심리는 얼어붙어 있고 하락한 만큼의 저항대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매수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자, 하락이 나온 다음에 짧게 반등을 주고 다시 긴 하락장이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추세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올 때까지 관망을 하다가 어, 양봉의 몸통으로 추세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면 그때 매수세에 가담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추세 말할 때 쓰는 방법이죠. 자, 계속해서 아마 제가 말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급 매매 기법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번에 알아볼 고급 매매 기법은요. 쌍봉 그리고 쌍바닥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쌍봉하고 쌍바닥 아주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먼저 쌍봉을 애명 이중청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쌍봉이라고 제일 많이 들어봤겠죠. 쌍봉의 형태는 실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고요. 정고점의 저항에 눌려서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고 하락하는 모양입니다. 쌍봉에서 정고점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정고점은 초보자들이 추격 매수에 가담한 지역이고요. 동시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 때까지 주가가 오르면 본전 매물이 나오고 이 매물을 모두 소화시켜야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매도 압력이 강하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매수세가 줄어들면 주가 하락은 필연적이고요. 당연하죠. 이같이 매수세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정고점에 이르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매도세가 강화됐다는 뜻인데요. 차익 실현, 본전, 물량과 손절매까지 더해지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1차 하락 이후엔 반등이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진 추세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다시 2차 폭락을 맞는데 실전에서는 반등 없이 바로 폭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그림과 같이 고점 달성 후에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음 추가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상승 추세 후에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하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고점까지 반등이 나와서 쌍봉을 만들었죠. 쌍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큰 하락, 큰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자, 이것과 같이 똑같이 쌍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승한 후 고점 달성하고 추세선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 정고점까지 올리지 못하고요. 작은 쌍봉을 만들면서 바로 하락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도 마찬가지로 고점 달성 후에 추세선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지요. 반등이 나왔지만 전고점까지 올리지 못하고 밑에서 쌍봉 만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쌍바닥. 자, 쌍바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봉을 뒤집어 놓으면 쌍바닥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으로서 전 저점은 투자자들에게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전을 이룬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가 하락의 지지를 받는 지점으로 거래량도 쌍봉과 반대로 작용하고요. 두 번째 저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거래량의 강세 다이버전스와 함께 주가가 이전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이 확인되어야 하락 추세는 멈출 수 있는데 하락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곧장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심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장세의 진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살피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요. 조정 후에 120일 이평선을 뚫고 우상향 전개가 차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저점을 찍고요. 저점을 찍고 반등이 이제 추세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죠. 다시 하락해서 전 저점의 추세선을 딛고 쌍바닥을 형성한 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차트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반등 그리고 다시 저점 찍고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쌍봉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반등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하락하지만 이전 저점까지 가지 않고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한 후에 바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뚫는 반등, 그 다음에 약간의 하락으로 두 번째 지점을 만들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금매매 기법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자, 요번에 교육할 내용은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머리 어깨형이라고 해서 대부분 헤드 앤 숄더라고 부릅니다. 헤드 앤 숄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양 어깨와 머리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반전 패턴의 모양이고요. 쌍봉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 어깨형의 심리를 통한 분석을 보자면 하락 추세를 탈피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첫 상승 파동에서는 매수를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의 매도 심리에 매수세가 얼어있고 짧은 상승 이후에 이런 심리에 의한 반락 국면이 오게 되는데 이 조정 후에도 상승 파동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지만 아직 매수 참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세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투자자들은 이때다 싶은 생각에 시장이 달아오를 텐데요.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 매수를 할 것인지 말지 고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면 이게 투자자들은 서슴지 않고 매수에 뛰어들며 장세는 큰 포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점점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세력들에 막혀서 주가는 큰 힘을 보이지 못하고 이내 약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자, 이러한 장세 속에서 주가는 다시 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하락의 길로 접어든 장세가 다시 한번 반등하며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장세를 보면서도 쉽사리 물량을 처분할 수 없는 심리에 놓이게 되죠. 간혹 본전 생각에 물타기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더더욱 시간을 소비해가며 손실을 늘려가는데 하락의 탄력을 받은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주기로서 주가는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투자자가 확신에 차서 매수를 하는 지점은 이미 상승 말기라는 거고요. 물량을 처분하려고 마음을 먹은 지점은 이미 바닥이라는 거죠. 곧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논리인 셈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는데 자, 그림을 보면요. 그림과 같이 우상향을 이루면서 양쪽 어깨를 만들고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까지 올라오고 이후로 더 큰 하락장이 연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차트는 우상향을 이루면서 중심봉과 왼쪽 어깨를 만든 후에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까지 올라온 다음 오른쪽 어깨까지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더 큰 하락장이 연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음 그림 봅시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헤드앤숄더의 반대인 역헤드앤숄더의 상황인데요. 헤드앤숄더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면서 양쪽에 어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등한 다음 조정이 나와서 추세선까지 내려오고 이후로 우상향으로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차트는 우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중심봉과 왼쪽에 어깨를 만들고 반등한 다음 조정이 나와 추세선까지 내려온 후 오른쪽 어깨를 완성시키고 우상향으로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시 한번 당신의 계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모듈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글씨 2개 합쳐진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회단위 방송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단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잘 못해드린 시장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하는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확정해 주실 너튜브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 또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고급 매매 기법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N자 파동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특징은 크게 오르면서 약한 조정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반락폭은 상승 파동의 절반에서 30%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상승폭은 크고 약한 조정을 받으며 주가는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는데, 즉 계속해서 저점은 높아지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N자 파동의 이유는 차익 실현 때문인데요. 평균값에서 멀어지면 이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평균값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 이평선 부분에서 설명했던 가격 조정, 그리고 그래서 기간 조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조정은 적고 기간 조정만 있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장세는 수평으로 횡보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다가 다시 상승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차익 실현 물량이 적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매수세의 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긴 하락 장세 중에 약한 반등을 동반하며 장세가 이어지는데, 이것도 N자 파동을 그리며 진행하게 됩니다. 즉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하락 추세 중 개미들의 물타기와 단타 매수세로 짧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고가권에서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되면 싼 가격이라는 인식에 장기 매매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들의 물타기 또한 더해져서 약한 반등세가 보이는 거죠. 자, 하지만 반발 매수세는 강한 매도세의 압도당하고 이내 지속적인 추가 하락을 보이는데, 이것이 N자 파동 하락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매수세마저 약해지면 장세는 반등 없이 횡보하다가 그대로 다시 큰 추락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그림을 보면요. 우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그다음에 계속 정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차트를 보면요.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은 높이고 정고점은 계속 돌파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그림은 완전한 N자를 그리지 않고 상승 후에 가격 조정 없이 그대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면서 N자 파동을 그렸지만 가격 조정은 없이 기간 조정만 나오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을 하나 더 보면요. 그림과 같이 우하향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전고점은 낮아지고 전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N자 파동을 그리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차트 보시면 차트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 추세 이어가면서 전고점은 더 낮아지고 전 저점은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N자 파동을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폭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자, 그림과 같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N자 파동을 그리지만 반등 없이 그대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 차트도 마찬가지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반등 없이 긴 횡보 구간이 지난 다음 폭락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평행 추세인데요. 이걸 알아보고는 평행 추세라는 하는 건요. 위아래로 일정한 가격대에서 장세가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전 저점을 붕괴시키지 못하는 상황태입니다. 상승하던 주가는 전고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물량으로 저항을 받게 되고요. 본전 매물이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을 극복해야 재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물량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쌍봉 패턴을 예상할 수 있고요. 하락장이 연출되는지 여부는 전 저점의 지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저점도 붕괴되지 않고 상당 기간 움직이게 된다면 바로 이게 평행 추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연장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당신의 계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모듈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말글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다린 박명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달인하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